오늘은 4차 산업의 신중년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의 신기술 사회의 신중년 세대, 즉 5060, 70세대가 취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분야별로, 종류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기술은 각 기술마다 1단계부터 6단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중년은 그 각 기술에서 1, 2, 3단계에 취업하는 게 목표이고, 대학 졸업자, 2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취업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대졸자가 2년제나 4년제 졸업한 대졸자가 자신만의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차별화된, 타인과 차별화되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작은 분야지만 깊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4단계로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분야와 세부 분야와 분류가 우리 청소년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이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아울러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초연결 사회가 됨으로 해서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고 사람과 기계와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선통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달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문제는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어지는 일자리는 뭐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무언가를 알아서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의 일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어떤 우리가 목표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없어지는 직업은 단순 노동의 작업들은 없어지면서 이것이 새로 생기는 직업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노동으로 바뀌고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떤 지식을 이용하고 정신 노동을 이용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머리를 쓰거나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은 화이트 칼라, 현장에서 작업자를 블루 칼라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뉴 칼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닌 뉴 칼라. 이것은 뭐냐면 신기술의 활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창의성, 신제품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 이것을 우리가 뉴 칼라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뉴 칼라의 하나의 그 종류, 직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런 신기술이 계속 빠르게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융복합이 된 기술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융복합. 전에는 기계공학이다, 전자공학이다, 전기공학이다, 토목공학이다, 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분야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축소되면서 확대되는 게 뭐냐면 같이 적용돼서 어떤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점점 또 새로운 이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즉 간판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어떤 잡 위주의, 어떤 업무 위주의, 어떤 일 위주의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 제조업은 그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4차 산업 혁신,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은 원래 공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공장, 자동화 등등이
얘기되는 것에다가 거기에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등을 첨부해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4차 산업혁신 인더스트리 4.0에는 전통 산업, 전통 제조업, 독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전통 제조업에다가 스마트 기술, 첨단 기술을 추가해서 이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생산 시기 결정이나 생산량 자체 조절,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디자인 혁신, 생산 관리 효율화, 서비스 업무 개선 등등을 이루어서 4차 산업혁신의 전통 제조업에서의 혁신을 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중년들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보조자로서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도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기술, 첨단 기술을 첨부해서 미래 산업구조 구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 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이미 임금이 싼 나라, 여기에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저임금형 제조 시스템을 지능협업형 제조 시스템으로 꾸는 작업입니다. 세제 혜택도 주고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많은 이미 나가 있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등등에 나가 있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업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실업자가 거의 없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이 자동화를 하면 1인이 한 사람이 4개나 5개의 그 로봇을 조정할 수 있고, 자동화 MES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능형 생산 관리, 부품 교체, 자동 부품 교체, 원료 공급, 물류 시스템 개선 등등을 통해서 또 QC, 품질 관리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저임금 국가의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전체 그 제조업 한 공장의 임금 총액과 다시 리쇼어링해서 미국으로 왔을 때 그 생산 단가가 오히려 미국이 더 저렴하게 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통 제조업에 스마트 기술을 첨부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여기는 창업 위주의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전 세계의 피처폰 시장의 40%까지 됐었는데 그 스마트폰 시장에 늦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그 시장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우수한 두뇌들이 전부 다 HUT, 요새로 얘기하면 아알토 유니버시티의 그 통신, 전자 이런 기계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그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졸업을 하면 벤처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정부의 아주 강력하고 세밀하고 정말 효율적인 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 벤처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스마트 생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여기에서 무기나 운수 산업 위주로 혁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통 제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신기술의 활용과 요소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이 신기술은 다시 세분화를 나눠서 각 세분화마다 각각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수준의 일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야 빅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대량 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 통계 활용, 소프트웨어 공학 활용,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활용, 데이터 마이닝 활용 등등 여러 가지의 기술 분야가 있고 이러한 기술들에 융합된 그러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 인력이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여기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각 단계마다의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모든 전공이 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개발 위주의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 플랜트의 공정관리라든가 공정개선이라든가 생명공학, 유전공학, 약학, 의학 이런 분야는 그런 분야 중에서 연구개발 측면에서 바라보면 빅데이터의 활용이 무척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혁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한 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세분화 기술에서도 연구개발 위주의 화학 플랜트나 생명공학, 유전공학, 약학, 의학 같은 거는 여기에 그 전공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 모든 산업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1호기에서의 기술은 지능처리, 의사결정 기술 뭐 등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빅데이터 같이 모든 전공자가 여기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공지능의 기술도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 각마다 전부 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고 자기가 과거 신중년들이 가졌던 경험, 경력이 활용이 되는 그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의 1, 2, 3단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을 한 후에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 로봇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두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움직임이나 작동은 기계나 제어공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기계공학, 제어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뭐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공학 부분이 전부 다 합쳐서 융합이 돼서 그 로봇공학의 로봇에서 응용되는 분야별로 많은 로봇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분야는 기계공학이 많고 어떤 분야는 제어 기술이 많고 소프트웨어가 많고 등등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융합돼서 로봇공학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세분화된 또는 그 제품 개발하는 것마다에 전부 다 1단계부터 6단계 있으니까 우리 신중년들이 자기 경력에 맞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보충교육을 해서 그 1, 2, 3단계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율운행 시스템, 자율운행 분야는 이것이 우리 무인자동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주 큰 교통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무인화. 그래서 밤새도록 고속도로에는 화물열차가 무인화로 다니고 24시간 택시들이 무인화로 계속 시내를 돌고 있고 주차장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계속 24시간 차들이 돌고 있고 그래서 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일자리는 어디냐? 자율주행 운행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거나 모델링하는데 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수준별로 있으니까 1, 2, 3단계 수준의 신중년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분야. 우리가 지금 이 신기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화 부분, 공장 자동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요 빨간색을 칠한 거는 아까 5개. 자, 여기 5개 전공이 해당이 주로 된다. 물론 이 5개 분야 말고도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왜? 응용하는 분야가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이다 그러면 의료 쪽 경험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 취업이 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5가지, 이 5가지가 5가지 전공을 했을 때 유리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업이나 일할 때 유리하다. 5가지는 뭐냐면 기계공학, 제어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왜냐? 다른 사람이 이곳에 활용된 걸 일을 하려고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그 보충교육의 공통 부분에 특화된 부분에 이런 기계공학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 제어공학이 들어가 있고 전자공학이 들어가 있고 컴퓨터공학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기존의 기계나 뭐 등등 이런 것을 한 사람은 그 부분을 이미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수월하다. 그래서 좀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은 그 5개 분야가 유리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 제어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이 이런 로봇 분야,
자율운행 분야, 자동화 분야가 공장 자동화 분야 유리한 것인데 다른 분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봇 기술의 현장화. 무인화를 위해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많겠습니다. 서비스, 감시, 물류, 제조 이런 것들이 다 무인화가 되는데 그 로봇이 이제 현장의 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도와주거나 만들거나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 분야입니다. 그래서 센서나 PLC를 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 하게 되는데 결국 인간하고 기계하고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소통하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생산 활동의 무인화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다 활용이 됩니다. 스마트 농장, 어장, 화원, 보안, 감시, 무기, 교통 시스템, 스마트 고속도로 등등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기술이 응용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빨간 표시했는데 여기도 5가지 기계, 전자, 제어,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이 상당히 유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마트 농장, 어장, 화원 등등 보안, 감시, 무기, 교통 이런데 다 이런 전공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처리 분야. 이거는 우리 사람의 사람의 눈에서 하는 역할을 기계가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술이 컴퓨터 그래픽스, 패턴 인식, 컴퓨터 비전, 머신 러닝, 머신 언더스탠딩 이런 게 필요합니다. 웨어러블 로봇 분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입는 컴퓨터라고 보면 되죠. 간단하게. 그래서 육체 노동을 대체해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 분야. 우리가 보통 가상현실이다, 세컨드 라이프다 해가지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다른 세계, 세컨드 라이프에 자기 직업이 있고 현실에서는 학교 선생님인데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의사로서, 내과 의사로서 일을 하고 실제로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술도 하고 피도 닦고 돈도 벌고 이게 가상세계입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돼서 어떤 그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자의 아바타 만드는 거, 그 환경을 만드는 거, 물리 조작하는 엔진, 또 모델링하는 거, 제어하는 거 여러 가지 일자리가 그런 걸 개발하는 데도 일자리가 많고 우리 신중현대는 그거 개발할 때 이제 보조자로 그런 걸 처음에 개발하는 5단계, 6단계 사람들 밑에서 그 일을 받아서 단순 업무 보조자는 1, 2, 3단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컴퓨터, 심리학이나 산업공학이나 이런데 이런 걸 전공하면 이건 물론 다른 전공도 다 할 수 있는데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전공은 이쪽으로 안 한 분들은 그 필요한 자기 일자 세분화된 곳에서 보충 교육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신규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단계부터 1단계 시스템 운영자. 이게 전공 부관의 모든 분야를 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데이터 수집가. 하는 일은 데이터 수집하고 편집, 저장, 활용, 정형, 비정화 데이터 수집 잘 모아서 그룹핑해서 정리해서 하는 일.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 3단계 시각화 보고서 작성자. 여기는 결과물 처리나 그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전공 부관하고 모든 분야가 되겠죠. 화학 분야에 시각화할 때는 화학 전공한 사람이 좋겠고, 또 안전 분야에 전공한 사람은 또 안전 분야의 시각화에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전문가. 처리 전문가는 그 툴을 설계하건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R 프로그래밍, 파이썬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분야에 해당되고 전공에 무관하지만 어떤 통계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산업공학 이런 쪽에 전공한 사람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석 전문가. 이 분석 전문가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숨은 패턴을 찾거나 규칙을 찾거나 모델링하거나 시뮬레이션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 기술은 통계 처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텍스트나 데이터 마이닝 기술, 또 CRM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무관하지만 여기 있는 것 같이
경영, 경제, 사회, 무역, 회계, 심리학 이런 인문사회 계통 분야나 또는 통계, 상공, 컴공, 수학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6단계의 기획, 관리자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우리가 전공에 무관하지만 여기에 있는 같이 경영, 경제, 사회, 무역, 회계, 심리학 같은 인문사회 분야나 통계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수학 등 이런 것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의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일자리 중에서 신용인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분야, 그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